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네, 하태민 주식TV. 네, 오늘은요, 자, 여러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미국의 FOMC가 5월 3일, 4일 날 열리는데요. 이 FOMC가 올 따라 유난히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패턴과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이버 카페 하태민 검색하시면요, 제 카페 남들은 주식 투자의 길 나오니까요, 데일리부터 여러가지 제가 다 분석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오늘은 이슈 분석 코너에서 FOMC가 어떤 건지 부터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 주가 패턴과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미국은요, 우선 우리의 한국은행에 해당하는 게 요겁니다.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요게 우리로 치면 좀 한국은행에 해당합니다. 그 한국은행의 그 아래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FOMC다. 그래서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 Federal을 약자해서 Fed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FOMC는 그렇게 한다. 그래서 미국에는 각 연방은행들이 있어요. 뭐 세인트루이스 은행도 있고요. 그런 은행 총재 5명, 그 다음에 재무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 쭉 해서 12명이서 금리를 결정하는데요. 1년에 8번 회의를 합니다. 정기회의를 해서 회의를 하고 3주 후에 그 의사록을 공개한다. 그래서 회의 개최 후에 그 기자회견, 이 주가에 좀 영향을 또 많이 미치고요. 물론 회의 때 그 결과, 금리 결정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 기자회견뿐만 아니고 3주에 나눈 의사록에서도 각 위원들이 뭐라고 발언했는지 이것도 주가에 영향을 잘 미칩니다. 그래서 올해 벌써 2번 정도 1월 20 미국 시간으로 1월 25일, 26일, 다음에 3월 15일, 16일 이렇게 2번 이미 회의를 했고요. 이제 5월 3일, 4일 이게 우리가 지금 당연한 또 초미의 관심사고요. 앞으로 6월, 7월, 9월, 11월, 12월 다 주식시장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5일, 26일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다 예상한 바다. 그래서 테이퍼링을 종료하겠다 하는 것 얘기를 했었고요. 3월 15일, 16일에는 5월 FOMC부터는 대차 대조표 축소에 나설 거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그동안에 미국은 코로나 이후로 미국 국채, 그 다음에 매달, 그 다음에 그 모기지 채권 이런 걸 매달 사들였어요. 그래서 페드가 채권을 사들이니까 대신에 돈이 풀리겠죠. 그래서 시중에 돈을 이렇게 풀었는데 이제는 그 반대입니다. 페드가 채권을 팔고 대신에 돈을 끌어들이는 반대, 그게 양적 축소거든요. 그래서 대차 대조표 축소도 하는데, 그래서 5월이 그래서 이번에는 0.5% 금리를 올리고 뿐만 아니라 바로 대차 대조 축소도 났을 거다. 그 다음에 6월에는 0.75%도 올릴 수 있다. 지금 시장에서 이런 걱정을 하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우선 주가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상당히 FOMC와 주가가 유사성을 보이는데 패턴을 보입니다. 지난 1월 25일, 6일이 이때거든요. 이때가 1월 20일 1차 FOMC입니다. 다음에 3월 15일, 16일 이때가 2차 FOMC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1월 초부터 쭉 빠진 다음에 FOMC 직후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반등 후에 쭉 빠지다가 FOMC 당일부터 쭉 세게 올랐네요. 그 다음에 또 쭉 빠지네요. 네, 패턴을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네, FOMC 전후를 계기로 해서 FOMC나 FOMC 직후부터 시장이 반등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간으로 5월 3일, 4일이 FOMC인데요. 이 4일날 FOMC 회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겠죠. 그럼 이건 우리를 치면 5월 5일 새벽이 되니까 결국 우리 시장은 5월 6일 정도부터 반영이 되겠는데, 자, 그 주가 흐름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 회의 때, 1차 FOMC 회의가 1월 25일, 26일 벌어졌는데요. 보니까
1차 회의 때는 1월 25일, 26일에도 미국 시장은 좀 약세를 보였군요. 그 이전에도 쭉 계속 1월 5일부터 1월 4일이나 1월 5일부터 쭉 하락해 다운 한 7% 가깝게, 나스닥은 한 16% 가깝게 하락한 후에 FOMC 회의 당일들에도 약세를 보이다가 그 다음 날 1월 28일부터 반등을 시작했군요. 결국은 D 플러스 2일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군요. 1차 회의 때는.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회의는 3월 15일, 16일 날 벌어졌는데요. 3월 15일, 16일에는 FOMC 당일날 오후 아주 세게 올랐군요. FOMC 회의하는 날부터 세게 올랐습니다. 역시 그 전에 2월 10일부터 3월 8일까지는 제법 많이 하락을 했다가 그 이후에는 좀 횡보를 하다가 FOMC 당일부터 쭉 올라서 이후에 상승폭이 상당히 컸죠. 그래서 2차 FOMC 한 후는 오히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하락한 것보다 더 크게 올랐다. 그래서 이때는 당일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내릴 수 있겠네. FOMC와 미국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를 한다면요. 결국 우리를 적용한다면 결론을 내릴 수 있기는 5월 4일, 이게 FOMC 5월 3일 4일 아닙니까? 미국 시장으로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으로는 5월 4일 새벽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시장을 본다면 5월 4일부터 반등을 해서 5월 17일까지 1, 2차 상승을 이제 대입한다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주가가 현재는 미래의 주가의 논리적 연관성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다만 지금은 FOMC 정기회의라는 이 변수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심리적인 면이고, 그렇다면 이번에도 앞에 두 번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5월 3, 우리 시간으로 보면 5월 4일 정도부터 우리가 주식을 좀 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도 보면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도 제법 하락이 크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2월 3월의 저점은 지금 깨고 나가는 조짐인데 쭉 빠지고 있습니다만, 결국 미국 증시도 5월 3일, 4일부터 다시 이런 반등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렇게 봐지는데, 다만 1, 2차하고 좀 다른 점은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좀 변수네요. 2월 24일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24일부터 벌어졌는데, 그때가 요때인가요? 침공했다 하니까 지금 장중에 거의 급락했다가, 특히 나스닥은 기록을 세웠죠. 이날 3.4% 하락했다가 3.3% 상승 마감했으니까 2월 20날 이게 전쟁 기장 이게 한 6%, 한 7% 정도 움직였으니까 이게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그랬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3월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렇게 장기화될 줄 몰랐는데요. 지금은 그 어느 때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심각한 상황이 가고 있어서 그거는 또 변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어쨌거나 1, 2차 하락, 1차 반등하고 또 조정받고 반등하고 또 하락하고, 그럼 이번 FOMC를 계기로 해서 반등한다. 이걸로 먼저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면 5월 한 17일 정도가 앞에 반등의 고점 시기에 해당하는데요. 5월 중순 정도 고점에서는요, 다시 한번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때는 좀 선물 같으면 매도, 또 만약에 인버스 ETF 같으면 매수, 이렇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 주식은 당연히 이때부터는요 적극적으로 분할 매도해서 다음 또 언제 6월 FOMC를 겨냥한 준비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전략 세울 수 있겠네요. 그림이 보이시죠? 그래서 올해는 미국이 긴축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FOMC가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번 5월, 우리 시간으로 하면 5월 4일부터 좀 주식을 반등을 염두에 두고 매수 전략을 세우는 게 적합하겠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눈여겨보면서 발빠른 대응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세울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FOMC 관련 특별 방송이었고요.
이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외에도 제 카페에는요, 기업들에 대한 리포트 이런 것, 개인 투자들 전부 제가 만든 건데요. 이런 거 다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